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행복한 결혼에는 조건이 있죠. 아무리 남녀가 좋아도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기도 하기에 특히 결혼을 앞둔 여자들은 시댁 어른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앞섭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란 말은 있지만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란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선 딸 같은 며느리, 엄마보다 좋은 시어머니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 토크쇼를 보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와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의 단점을 고치라는 둥 시어머니 말이면 깨갱하는 며느리는 옛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쿨하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들의 불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표현만 안 했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싫고 무서웠으면 시자 들어가는 건 먹지도 보기도 싫다는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시자만 들어도 기분 좋고 자꾸 보고 싶은 별종 며느리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게 바로 접니다. 아무리 잘해주는 시어머니라도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 물음에 답하라고 하라면 난 복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답해드리고 싶네요. 좀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와 저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주 가끔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고부 갈등이 뭐지?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데? 라며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와의 케미가 잘 맞는 고부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부모의 사랑이 뭔지 몰랐을 때 생판 남보다 못한 시어머니를 섬겨야 한다는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는 말이 있다는 걸 저와 시어머니는 당당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만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는 게 아닌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처음 만난 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4명의 동생을 돌보는 그야말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동생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정말 한 달 한 달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저에겐 고통이었죠. 언니, 나 수학여행 가 말어. 수학여행? 얼만데? 아니,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디 가는데? 언제 가는데라고 물어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지금 우리 형편에 솔직히 수학여행이 말이 되니? 나는 그 흔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고등학교는 졸업시키려고 밤낮 없이 일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아이씨, 그럼 나도 학교 관두고 돈이나 벌래.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말할 땐 언제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징징징. 정말 진절머리나. 너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어? 아냐고. 누나 그만해. 자꾸 둘이 싸우지 마. 큰 누나가 좀 참아.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하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냐고. 누가 참으래? 자기가 선택한 길 아니야? 우리 책임지라고 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착한 언니 코스프레 그만해. 역겨워. 야. 그날 저는 첫째 동생과 머리를 뜯고 싸웠습니다. 말리는 동생들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짐을 지우냐고 말이죠. 저도 학교도 가고 싶고 놀고 싶은 그런 2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만 희생하면 동생들은 저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비난뿐,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죠. 동생들의 저녁도 모른 채 하고 처음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 둥글게 뜬 달에 대고 원망을 참 많이도 했었습니다. 가출을 한 날 달은 더 빛났고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전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사랑받을 줄 안다고요. 가출은 잠시뿐. 저는 밤늦게 돌아와 동생들 아침을 차리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저도 다 떨어진 가방 말고 동생들처럼 학교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저의 희생을 왜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참아야 하는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중퇴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소개로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게 됐고 3년째 존재감 없이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자꾸 날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일감을 남들보다 적게 주고 밥 먹고 돌아오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몰래 놓고 가는 사람. 회사에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도 없던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7살이 많은 공장 인부였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일감을 배분해주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제 아픈 마음이 그에게 보였을까요? 그는 매일매일 저를 챙겨주고 일이 힘들지 않은지 늘 묻곤 했습니다. 처음엔 대면대면 하다가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도 있다는 생각에 그에게 용기를 내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게 좀 자존심을 상했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남자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말을 걸었죠. 저기 내일 나랑 영화 보러 갈래요? 네? 보러 가기 싫음 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뭐요? 좋아서요. 다음 날 그와 영화를 보게 됐고 우리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에 들어가려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순간 올 게 왔구나 생각했죠. 복순아, 나랑 살래? 네? 나랑 살자고. 내가 진정씨 뭘 믿고... 알아. 복순이 너는 나보다 돈도 많고 능력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근데 내 이기심이 너를 보낼 수가 없어. 난 사랑받고 싶어요. 정말로. 그건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해줄 자신이 있어. 날 믿어. 난 네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사랑할 거고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복순아. 난 책임져야 할 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그 애들을 두고 갈 수 없어요. 당신 식구가 내 식구고 내 식구도 당신 식구가 되는 거야. 이제 혼자 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제 둘이서 하는 거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둘이 나누자. 복순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는 작은 실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고 저는 반지를 보며 집에서 기다리는 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망설이고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이 와 닿았고 저는 그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언니, 진짜 시집 가? 정말 안 와? 자주 올 거야. 언니가 너희 버리고 가는 게 아니야. 언니 남편이 될 사람, 우리 식구가 되는 거야. 언니랑 언니 남편이랑 너희를 잘 돌볼 거야. 약속했어. 솔직히 말해. 우리가 귀찮아진 거잖아. 동생들 버리고 혼자 잘 살아봐 어디. 너 정말 끝까지. 언니, 아니, 너 필요 없어. 내가 동생들 돌볼 거야. 앞으로 우리 볼 생각 하지도 마. 희생했고 사랑했던 식구들이 환영하지 않는 결혼. 정말 저는 끝까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될 거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내 식구들조차 환영해주지 않는데 그의 식구들은 저를 환영해 줄까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견례조차 못하고 그의 어머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게 시어머니라던데 저같이 못난 며느리를 분명 탐탁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요? 나 너무 떨려.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복순이 너 정말 예뻐하실 거야. 아무리 예쁜 며느리라도 자기 아들 뺏어갔다고 생각한대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복순이는 안 믿을 것 같네. 자, 직접 들어가서 우리 엄마가 호랑인지 직접 확인해 보자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인자한 목소리가 절 맞이해 주었습니다. 복순 씨라고 했죠? 너무 잘 왔어요. 잘 왔어.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제 시어머니가 될 분이라는 걸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맨날 동생들 반찬만 만들고 앉아서 밥도 제대로 먹는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진정이한테 뭐 좋아하는지 이야긴 들었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어서 들어요. 저는 그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보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누군가 저를 위해 차려준 일이 없었으니까요. 어서 먹어. 그만 울고. 거봐, 우리 엄마 호랑이 아니지?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안다는 듯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제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밥상 매일 차려줄 테니까 울지 마. 복순 씨는 그럴 자격 있어. 그만 울고 이제 먹어. 얼른. 제가 태어나 먹은 밥 중에 아마 제일 맛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눈물 젖은 밥이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고 앞으로 제 인생에 희망을 줄 에너지 같은 밥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예쁜 결혼식을 올렸고 아직 집을 마련한 형편은 되지 않아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를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도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언제나 저희 세 식구는 항상 함께였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는 작은 것 하나하나 저를 딸보다 더 챙겨주셨죠. 아이고, 아가. 네, 어머니. 저 늦잠을 자서 죄송해요. 설거지라도 해야 하는데 지각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뭐니? 이리 와봐. 저는 영문을 몰라 시어머니 곁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곱게 빗어주셨습니다. 거울 볼 시간도 없이 아등바등 살아온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정말 제 친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너는 얼굴형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눈, 코, 입 다 이쁜데 얼굴을 왜 이렇게 가리고 다니니? 이것 봐라. 머리 묶으니 우리 며느리 미스 코리아가 따로 없구나. 아이고 예뻐라. 어릴 때 흐릿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제 머리를 곱게 빗어주던 그 손길. 부모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기에 사실 전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니 사랑을 받는 법도 사랑을 주는 법도 아는 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소원 없으세요? 제가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없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아. 그래도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매일 받기만 해서. 원래 부모는 자식한테 모든 걸 주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니. 너는 네 자식한테 앞으로 모든 사랑을 줄 거고 우리 며느리 닮은 손녀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만 아이고 이 늙은이가 별소리를 다 하네. 요즘 며느리한테 손자 낳아달라면 시어머니 점수가 깎인다며?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100점은 못 돼도 50점 이상은 돼야지. 그렇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은 저한테 100점, 아니 1000점 점수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소중한 분이에요. 어머님, 오래오래 저희랑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선 정말 예쁜 손자를 안겨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세에 대해 상의를 했습니다. 저기 여보, 우리 아기 가질까? 아기? 생각만 해도 좋네. 우리 복순이 닮은 아기라. 근데 아직 우리 형편이 좀 그렇잖아. 자기 동생들도 돌봐야 하고. 막내 처남 좀 더 크면 그때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은 어떻게 매일 나를 감동시켜요? 내가 그랬잖아. 자기 동생들도 내 식구라고.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알았지?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동생들은 다 성인이 되었고 저도 아기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맘처럼 아이를 가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기를 원한 나머지 상상 임신도 했었죠. 아마 산부인과를 거의 출근하듯 아이를 가지기 위해 저희 부부는 정말 노력했습니다. 아가, 나 좀 보자꾸나. 네, 어머님.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다. 네? 아기는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이야.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바라면 돼. 그러기 위해선 네 마음이 먼저 편해야 해. 그러면 아이는 너한테 올 거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아가. 그래도 친정 식구들 때문에 제가 때를 놓친 게 아닌지 너무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알겠니? 정말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 시어머니 복은 제가 타고났나 봅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마음 편하게 아기를 기다렸고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임신. 정말? 진짜? 우와, 나 아빠 되는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실 어머님께 제일 먼저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네.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디 잠깐 외출하셨나 보지. 엄마는 만나서 말씀드리자.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리고 오늘은 택시 타고 집에 가. 알겠지? 버스 타지 마. 이제 조심 또 조심해야 해. 알겠습니다. 서방님, 이따 집에서 봐요. 빨리 집으로 뛰어가 어머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어머님! 그날따라 꼭 우리 집이 아닌 듯 냉기가 감도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면 감기 몸살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의사 말에 그냥 임신의 한 증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인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어머님이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은 저녁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밖에 추운데.
볼 일이 좀 있어서.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눈에 눈물이... 아니다. 나 좀 피곤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저는 어머님께 임신 사실을 그날 알리지 못했고 임신의 기쁨도 잠시 눈물 고인 어머님의 모습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아까 우신 것 같았어요. 그러게, 저런 모습은 처음인데. 내일 일어나면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무슨 일 있으시면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죠. 알겠어. 그날 밤 뱃속의 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로 속상하신지, 할머니가 별일 없기를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님은 초췌한 모습으로 늘 그렇듯 저희의 아침밥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일어났니? 얼른 밥 먹어라. 엄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은 무슨 일? 그냥 노인정 갔다가 너무 추워서 그런 거야. 몸살약 먹어서 이제 괜찮아. 진짜죠? 그래, 아무 일 없어. 엄마, 그러면 엄마가 완전히 깜짝 놀랄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깜짝 놀랄 일이라니. 너희 무슨 일 있니? 당신이 말씀드려. 어머님, 8달 후면 손자 보실 것 같아요. 정말이니? 정말이야? 아이고, 장하다. 우리 며느리,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이것 봐. 우리 엄마 얼굴에 금방 화색이 도시네. 엄마가 보기에 딸인 것 같아? 아들인 것 같아?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 손자 건강한 게 중요하지. 나는 1타 2피 쌍둥이였으면 좋겠어. 그때 어머니는 들고 있던 밥그릇을 갑자기 떨어뜨리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아가 오지 마라. 다친다. 얼른 비켜. 어머님, 오늘 저랑 병원 좀 가셔요. 아무래도 감기가 심하게 오신 것 같아요. 저랑 오늘 같이 병원 가셔요. 네? 시어머니는 한사코 안 가시려는 병원을 저는 억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싫은 현실을 그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요. 벌써 많이 진행이 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집도 잘 못 찾으실 거예요. 외출 삼가시고 치매 환자를 위한 이름표라든지. 아니에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어머님은 벌써 저희 병원에 다녀가셨어요. 몇 달 전에요. 본인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가족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해요. 의사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왜 착한 우리 어머님께 이런 몹쓸 병을 주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저는 아무 말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둘이 있으면 엄마랑 딸처럼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는데 어머님은 택시 창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그때 어머님이 택시기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사 양반, 백화점으로 갑시다. 어머님, 너 임신복 사야지. 배 금방 부른다. 임신복도 필요하고 젖병이랑 아기 이불. 아이고, 준비할 게 많아. 어서 백화점으로 가자. 어머님. 그날 어머님은 기억이 달아날까 무서운 듯 아기 용품이 보일 때마다 사고 또 사고. 저는 어머님을 말리느라 혼쭐이 났습니다. 겨우 어머님을 진정시킨 뒤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뭐야, 나만 빼고 둘이서 데이트한 거야? 넌 출근 안 하고 왜 집에 있어? 엄마, 왜 안 하던 농담을 다 하실까?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출근을 안 해. 얼른 출근해라. 아참, 아침밥 먹어야지. 내가 얼른 차려주마.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서 어머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뭐래? 엄마 왜 저래? 여보,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고?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요? 어떡해? 어머님 알츠하이머래요. 어떡해요, 어떡해? 남편은 그 자리에서 털썩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사온 아기용품을 하나하나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이거 봐봐. 엄마가 우리 태어날 아기 주려고 사온 거 봐봐. 치매면 이런 거 기억 못해. 여보.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런 병이 생겨? 왜? 행복했던 우리 세 식구.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인자하고 늘 웃어주시던 어머님은 한 번씩 딴 사람이 되곤 하셨죠. 색시는 누구요? 어머님, 저 어머님 며느리 안복순이잖아요. 며느리? 나는 아들이 없는데. 어머님, 여기 보세요. 벽에 제가 다 써놨죠? 아들 오진정, 며느리 안복순. 그리고 아이고, 색시 왜 울어?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시어머니, 이 점자 이자, 이 점자 어머님. 이 점자가 누군데? 어머님. 색시, 나 부탁 하나만 합시다. 내가 내 동생을 잃어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내 동생 좀 찾아주셔. 응? 색시. 저는 그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치매 증상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어머님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제 배는 점점 불러왔고, 배가 부를수록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볼일을 보시는 건 일상이 됐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다 꺼내서 허겁지겁 손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저 몰래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한 것만 해도 수십 번. 하지만 제일 가슴 아팠던 건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를 못 알아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목욕하시니까 시원하시죠? 네. 어머님, 저 옛날에 머리 빗어주시던 거 기억나세요? 몰라요. 어머님, 제 배 보세요. 어머님 손자가 이만큼 자랐어요. 만져보세요. 어머님은 제 배를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만지셨습니다. 그러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동생이랑 같은 날 태어났어요. 아줌마도 동생 있어요? 어머님 동생 있으세요? 아니, 난 오빠 있어. 우리 오빠 오진정, 우리 오빠 언제 와? 저는 그날 어머님의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엄마 별일 없었어? 생각해봤는데 당신 점점 몸도 무거워지고 엄마를 모시는 게 무리인 것 같아. 간병인 불러야겠어.
안 돼요. 어머님 낯선 사람 오시면 더 불안해하실 거예요. 여보, 당신 건강이랑 우리 아기도 생각해야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정말 힘들면 그때 이야기할게요. 아직 괜찮아요. 정말요. 그리고 여보, 혹시 어머님 동생분 있으세요? 동생? 어, 옛날에 얼핏 들었는데 6.25 한국전쟁 때 잃어버렸다고 들었어. 근데 그때 엄마는 부산 피난길에 올랐고 동생은 같이 배에 오르다가 그만 물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돌아가신 거지 예전에. 엄마가 동생 이야기했어? 한 번씩요. 치매 환자들은 아주 옛날 일들을 계속 말한다고 하더라. 엄마한텐 그게 아픈 기억이겠지. 제발 우리 꼬물이 태어나는 거 보셔야 할 텐데.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는 걸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어머님이 동생분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어떤 기억이 있는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동생과 헤어진 그날로 돌아가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때 동생을 잡고 막 뛰었다고, 배에 올라타려고. 북한군이 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섹시해. 북한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얼굴은 괴물 같고 손도 이만하고 발도 이만하고 아우 무서워. 근데 동생이 그 괴물한테 잡아먹힌 것 같아. 같이 배에 탔는데 없어졌어. 어머님, 그러면 동생분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세요? 내 동생? 이뻤어.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다니까. 섹시해. 나 이쁘지? 네, 어머님. 우리 어머님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며칠 후 새벽, 저는 진통이 왔습니다. 여보, 여보. 왜, 아파?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진짜? 잠깐만. 그래. 저 택시부터 잡아야겠어. 잠깐만. 저는 진통이 오자 드디어 우리 꼬물이를 만나는구나 라는 기쁜 마음에 진통이 와도 아픈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여시고는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가, 숨을 크게 쉬어라. 크게. 어머님? 어머님. 그래, 시엠이다. 시엠이를 왜 이렇게 불러? 그만 부르고 얼른 숨 쉬어. 어머님, 제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얘가 오늘 왜 이래?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말하면 더 힘들어. 어머님.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가 내가 널 만난 걸 정말 하늘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했어.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서 내가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정말 다 해주고 싶구나. 우리 다음 생에는 꼭 엄마랑 딸로 태어나자. 알겠지? 어머님. 저는 10시간 진통 끝에 출산을 했고 어머님 말씀대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왜 늘 제게 동시에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 예쁜 딸이 태어나던 날,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남편과 저밖에 없었죠. 제가 본 장례식 가운데 가장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도 제대로 풀지도 않고 어머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머님 영정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어머님, 조금만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예쁜 손주 얼굴 보셨을 텐데.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닮은 예쁜 딸 보고 싶다고.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우리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는데 이제 손주도 보고 편하게 모시려고 했는데 엄마 죄송해요. 시어머니의 장례는 어머님의 생전 바람대로 화장으로 치렀고 저희는 어머님을 보내드리려 어머님의 고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유골을 뿌렸습니다. 엄마, 고향에 가셔서 가족들도 만나시고 하늘에선 편히 쉬세요. 어머님, 하늘에서도 저희 보고 계실 거죠? 항상 어머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열심히 살게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생전에 정말 검소한 분이셨습니다. 옷도 신발도 전부 떨어질 때까지 입고 신으셨죠. 워낙 검소한 분이라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는데도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저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다 주시고 왜 당신한테는 이렇게 검소하셨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장롱 안에 작고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자 남편의 베넷 저고리와 돌사진이 있었고 아주 낡은 작은 지갑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열어봤고 거기엔 아주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죠. 그 흑백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어머님의 10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활짝 웃는 어머님의 모습은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손을 잡은 사진인 것 같았는데 사진 반쪽은 찢겨 있었죠. 어머님도 가족이 있으셨구나. 어머님, 하늘에선 가족들과 꼭 만나시길 바래요. 어머님. 저는 늘 어머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그 사진을 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어머님 어린 시절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닌 후 기분 탓인지 정말 어머님이 늘 제 곁에 계신 것만 같았거든요. 저희 딸아이는 어느덧 10살이 되었고 아이의 생일은 곧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 되었죠. 엄마,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아주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셨어. 우리 준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다고. 정말?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럼 할머니는 우리 준이를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엄마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이가 10살이 되던 날로 기억합니다. 생일상과 제사상을 동시에 차리게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제삿날은 최고로 좋은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차려드렸죠. 그날도 여느 해처럼 시장에서 제사에 차릴 음식을 만들 장을 보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사과, 배, 감, 또 뭐지? 여튼 최고로 좋은 걸로 주세요. 아이고, 오늘 시어머니 제삿날인가 보네. 맨날 깎아달라는 우리 준이 엄마가 통 크게 쏘는 걸 보니.
네, 흠난 과일은 절대 안 돼요, 사장님. 크고 제일 좋은 거 아시죠? 네네, 좋은 놈으로 골라드리죠. 그때 과일을 찾는 한 손님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나도 그 사과 좀 주시오. 아주 좋아 보이네. 아이고, 어르신 나오셨어요? 네네,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저는 과일을 찾는 손님을 보게 됐고 그 손님의 얼굴을 본 순간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이걸 어째 다 흘렸네. 애기 엄마, 얼른 주워야지 뭐예요. 저는 순간 몸이 얼음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분이 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너무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계신 어르신은 저희 시어머니라고 해도 믿길 정도로 정말 똑같이 생긴 분이셨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혹시 성이 이 씨세요? 갑자기 앞도 뒤도 없이 내 성은 왜 물어요? 얼른 장 본 거 주워 담아요. 참, 젊은 사람이 이상하네. 그 어르신은 과일을 사고 자리를 떠나셨고 저는 과일도 사지 않은 채 그분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보고 또 봐도 정말 저희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기신 분이셨죠. 저는 그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시어머니와 너무나도 닮으셔서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아이고 깜짝이야. 아유, 날 따라온 거요? 네, 어르신. 너무 죄송한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아유, 애기 엄마 안색이 너무 안 좋네. 어디 가서 물이라도 좀 마십시다. 따라와요. 저는 어르신을 따라 시장 안에 있는 작은 노점 카페에 갔습니다. 어르신은 따뜻한 유자차를 저에게 건네주셨죠. 일단 이것부터 좀 마셔요. 뭔진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이 혼이 다 나갔구만. 어르신,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아까부터 자꾸 내 성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걸 왜 물어보는 거요? 사실은 10년 전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와 너무 닮으셨어요. 아니, 똑같이 생기셨어요. 오늘이 시어머니 제삿날이라 제사 음식 장을 보러 나왔는데 어르신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 그렇구먼. 내 성은 이씨고 6.25 전쟁통에 가족을 잃어버려서 그 충격인지 이름도 기억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 혼자 사는 노인네라오. 그럼 연세는요?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가만 보자. 내 나이가 올해 70하고 8이네. 늙으니 나이도 가물가물하다오. 전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심하셨을 때 생전에 똑같이 생긴 동생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죠. 그리고 6.25 전쟁 때 동생을 잃어버린 사실, 성이 이 씨라는 점. 그때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졌죠. 그럼 이 사진 좀 보실래요? 저는 지갑 속에 있던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을 어르신께 보여드렸습니다. 누군가와 분명 같이 찍은 사진인데 사진의 반쪽이 찢겨진 그 사진을 말이죠. 사진을 보자마자 어르신은 너무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 사진 왜 애기 엄마가 갖고 있는 거요? 이 사진 속 주인공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어르신은 갑자기 가방에서 손수건으로 감싼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내가 전쟁통에 가족 모두 잃고 기억도 잃었는데 내 호주머니에 이게 들어있더라고. 나는 그때 기억은 없었지만 확신했지. 반쪽짜리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라고 말이야. 근데 내 가족을 오늘 만난 것 같네. 이것 보시오.
사진을 합치니 둘이 똑같이 생겼네. 내 가족을 찾았어. 아휴. 어머님이 생전에 그렇게 찾던 동생분이 바로 어머님의 제산 날짜 옆에 나타나신 겁니다. 시어머니의 동생분과 저는 시장 길바닥에서 서로 끌어안고 오열했고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안으며 위로를 했죠. 아이고, 내가 가족도 없이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면서 죽어야지 했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먼. 이런 일도 있어. 에휴. 내가 동생이라고? 그럼 우리 쌍둥이 언니 세상을 뜬 거예요? 네, 10년 전에 치매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생전에 동생이 있다고, 똑같이 닮은 어머님의 동생이 있다고 기억을 잃으시면서도 그 말씀은 자주 하셨어요. 동생이 너무 보고 싶다고요. 나는 언니가 있는 줄도 모르고 70평생을 얼굴도 모르는 가족을 그리워했지. 가족 없는 외로움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오. 명절이면 눈물로 보내는 일이. 그런데 내가 살아있길 너무 잘했구먼. 우리 언니를 찾았으니 말이야. 언니. 저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어머님의 동생분을 모시고 얼른 집으로 갔습니다. 저를 기다리던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죠. 아니, 엄마가 아니고 이분은 누구신지. 말도 안 돼. 엄마랑 너무 똑같으신데. 근데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여보, 이분은 누구셔? 어머님이 생전에 너무 그리워하던 쌍둥이 동생분이에요. 뭐? 말도 안 돼. 시어머니의 동생분은 남편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낡은 사진을 꺼내 남편에게 보여주셨죠. 네가 언니 아들이니? 이것 봐라. 내가 네 엄마 동생이야. 쌍둥이 동생. 아이고. 정말 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제 그리움이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닿았나 봐요. 엄마 동생, 아니 이모가 이렇게 제 곁에 와주시다니. 그래. 엄마랑 둘이서 고생 많이 했다면서? 내가 그 맘 안다. 그 맘 알아. 아이고. 하늘이 이 늙은이한테 복을 다 주시고 내가 헛되게 살진 않았나 보다. 아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던 해, 매년 세 식구만 지내던 어머님 기일에 네 식구가 함께하게 되었죠. 시이모님은 어머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우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교차했고 돌아가신 어머님처럼 잘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시이모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의 사랑은 하늘에서도 끝이 없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 힘든 전쟁통을 겪고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았다. 국수 장사에 떡 장사에 돈만 벌었어. 그러고 나니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내가 죽으면 좋은데 기부해야지 생각했지. 그런데 내 인생을 전부 통틀어줘도 아깝지 않은 내 조카 며느리, 그리고 이쁜 손자까지 생겼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시이모님은 사람들이 말하면 알만한 큰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처럼 너무나도 검소하셨고 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매년 기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주고 싶구나. 받아주겠니?
저희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시모님의 부탁을 한사코 거부했지만 시모님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는 시모님이 가진 것이 없으셔도 평생 잘 모시리라 다짐했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큰 선물을 주시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모님이 운영하시던 국밥집을 맡아 운영하게 됐고 시모님은 저희와 함께 살게 되셨습니다. 시모님은 저희 시어머니와 얼굴만 똑같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 또한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똑같이 저를 너무 아껴주셨습니다. 준이야, 할미 왔다.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자, 할미가 우리 준이 선물 사왔다. 정말요? 시모님은 저희 딸아이의 옷과 가방, 그리고 신발까지 너무 예쁜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곤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준이의 미야, 우리 언니, 불쌍한 우리 언니 잘 보살펴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어머님 사랑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차고 넘칠 만큼 사랑을 주셨어요. 저에겐 친부모님과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자,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니 나눠 끼자꾸나. 그날 시모님은 저에게 너무 예쁜 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님도 저랑 똑같은 반지를 손에 끼시곤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너도 혼자가 아니다. 나한테 가족을 선물해준 우리 언니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자꾸나. 네, 이모님. 저도 이모님 잘 모시고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요. 하늘이 내린 인연이 있다고 하던가요? 늘 불행했던 제 삶에 가족이란 울타리는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란 걸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가족을 아껴주고 사랑해주세요. 가족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올 거예요.